안녕하세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축과 인테리어 분야에서 약 20년이 넘는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넘버원 OBM 이코치입니다. 이곳은 용산 삼각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 2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 각 아파트 평형대별로 공식과 같은 인테리어 컨셉이 있었죠. 20평대 같은 경우는 화이트 오크, 30평대 같은 경우는 체리색, 40평대 같은 경우는 어두운 월넛 컬러였습니다.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이런 디자인들만 있었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간결하고 분명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명확한 인테리어 컨셉은 공식처럼 필요한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도 그런 공식처럼 붉은 몰딩과 글래바지, 어두운 색상의 월넛 컬러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잠깐! 저희 OBM에서는 이 영상 하나하나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구독자 수가 조금은 적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상세한 견적서와 평당 금액까지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OBMTV. 와, 여기 현장이 공사 전 모습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네요. 바닥이 여러 가지 색상의 대리석들로 좀 복잡하게 있었고, 이쪽 벽에도 두꺼운 하강석이 띠를 만들고 있었고 수납이 있었는데 이 수납이 어디에 갔는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컨셉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약간 클래식 도화가 들어가 있죠. 이쪽 벽면 한번 보시면은 요 매지 라인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었던 3짝짜리 수납자, 여기 안에 페이크 도화로 숨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몸통을 살리고 문짝만 새로 하면서 칼라를 벽하고 같이 맞춰 놨는데요. 벽면의 와리들을 문짝과 같은 간격으로 나눔으로써 벽과 1대1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페이크 도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닥 같은 경우는 마루구틀이라고 하는 두급석 600각짜리 원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좌측과 우측의 도화 라인을 같이 맞춰서 지금 시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몰딩 같은 경우도 서라운드를 뒤쪽으로 숨겨가지고 최대한 슬림한 느낌을 주게끔 시공이 됐고요. 필름들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나오는 수입 필름인데요. 레놀릿이라는 필름이고 도장 느낌이 나는 그런 필름 컬러입니다. 컬러나 느낌이 기존 국내 필름보다는 상당히 지금 좋아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아트월 같은 게 있었는데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줄눈을 하나 이렇게 넣어놨죠. 요 세로 줄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안방인데요. 수직으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쉐입을 같이 맞춰 놓은 건데 예전에는 여기 문짝 인방이 앞으로 지금 돌출되어 있었는데 평소에 비해서 좀 좁다 보니까 인방을 철거를 하고 문짝을 최대한 상단으로 크게 키워서 수직적인 이런 어휘를 강조한 넓고 크게 보이는 디자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단에는 두꺼운 몰딩으로 사각 등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좀 작고 슬림한 사각 도트 매입 조명을 좀 시공을 해서 약간 서포트가 되게끔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요 문짝 같은 경우는 인뎁스 도화 또는 스텝 도화 이런 용어로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요. 상단의 인방이 철거가 가능한 현장에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인방으로 되어 있는 현장에서 이런 도화를 시공할 수는 없겠죠. 이런 디테일을 좀 구사할 수 있는 현장들은 인뎁스 도화를 설치했을 때 이런 높고 큰 형태의 시원한 느낌의 문짝 시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예전에는 벽체가 있었던 곳이에요. 벽이 있고 냉장고가 이만한 게 여기 들어가 있었죠. 이쪽에서 봤을 때 기역자 주방이었습니다. 벽을 없애고 냉장고 자리를 뒤쪽으로 밀고 TV 쪽에 있던 인터폰 스위치들을 좌측 벽으로
옮겨가지고 거실은 시원하고 넓고 깨끗하게 만들고 주방도 같이 덩달아서 넓고 깨끗하게 만든 시공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썼던 뭐 한샘, LX 이런 주방하고 좀 달리 영림에서 나오는 주방인데요. 루나라는 제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합니다. 한샘이니 LG니 하는 이 기성 가구들이 커스터마이징에 너무 인색하고 고객이 원하는 비규격의 어떤 왈이나 몸통, 문짝들을 만들다 보면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상판 같은 경우는 세라믹 상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판의 종류를 MMA 상판, 이스톤과 세라믹 상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1200도 이상에서 구워서 만드는 상판이고요. 열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인덕션이나 이런 데 화구에 있는 냄비나 이런 것들을 바로 올려놓아도 전혀 손상이 되지 않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칼질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내구성과 강도가 큰 상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2mm 슬림한 라인으로 상판이 만들어져 있어서 휨이나 변형도 전혀 없는 그런 상판이고요. 가격도 어떤 회사들처럼 엄청나게 고가로 비싸게 판매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상담 받으실 때 이용해 보시고요. 지금 상부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K주방은 하부장과 상부장이 설치가 되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지금 주방 같은 경우는 좀 커스텀을 좀 해서 홈바 형태로 상부장을 좀 나누었죠. 상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시공을 하면 천장을 끝까지 올려가지고 최대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커스텀입니다. 지금 좌측과 우측의 문짝 하단 높이가 조금 틀린데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걸레바지 탈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부 쪽 점검을 위해서. 문짝을 너무 많이 내리면 이 탈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탈착이 가능한 정도 높이로 부하를 커스텀 했고요. 이 오른쪽에 아일랜드 싱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걸레바지를 탈착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문짝의 길이를 더 내려서 앞쪽과 뒤쪽 모두 하부 쪽 라인을 더 미니멀 하고 간결하게 지금 만든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쓰던 LX나 뭐 한샘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런 커스텀을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EP 마감재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도 도화를 커스텀을 해서 EP를 덮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요. 도화를 만들 때 이쪽 좌측 EP를 숨길 수 있게끔 경첩도 일반 경첩하고 다른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기능 경첩을 사용을 함으로써 앞쪽에 문을 닫으면은 도화 라인이 완전히 아일랜드를 가리고 등분을 해서 좀 더 깔끔하고 미니멀한 느낌이 들게끔 그런 주방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곡선 처리를 했는데요. 원체 이 집이 40평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런 곡선 처리를 통해서 조금 더 좀 간결한 느낌이 드는 이런 효과를 좀 많이 본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트월 같은 경우는 기존 모습을 보시면 여기쯤에 기둥이 하나가 있었고요. 과도한 장식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둥을 철거를 하고 아트월을 넓고 좀 시원하게 다시 뽑았습니다.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도장을 했고요. 브라운관만 여기 벽에 딱 붙을 수 있게끔 이렇게 브라켓 매립 시공을 했고, 이 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정에서 나오는 천연 무늬목 마루인데요. 브러쉬 마루라고 그래서 약간 클래식한 패턴이죠. 천연 대리석과 바닥재, 또 현관에 있던 클래식 도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후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이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아까 복도처럼 두꺼운 몰딩이 있었어요. 클래식한 그런 몰딩이 있었는데 철제로 되어 있는 그런 몰딩이었죠. 예전에 천장 공사를 할 때 금속으로 몰딩을 설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천장 모습을 좀 철거를 하고 등박스를 키워서 시공을 한 사례이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도트 매입 조명이나
2인치 원형 매입 조명들, 주방에서 봤던 마그네틱 조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현대적이고 모던한 느낌이 주는 이런 조명 설계를 했고요. 여기 주당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라멘 구조라 그래서 기둥과 그다음에 슬라브판 이런 것들로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기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벽식 구조로 하중이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이런 기둥이 없는데 좀 특수한 상황인 거죠. 게다가 주당 복합은 분양 평수에 비해서 전용률이 대부분 좀 작습니다. 전용 면적이 작은 이런 주당 복합 아파트에 큰 이런 기둥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우리 입구 쪽에서 봤던 것처럼 수직적인 어떤 쉐입의 형태를 최대한 여기에다가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조금이라도 가볍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템바보드 패턴을 좀 나눠서 한번 넣어봤고, 조명을 한쪽에 같이 수직적인 쉐입으로 같이 넣음으로써 기둥을 조금 더 가볍게 보일 수 있게끔 이런 디자인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예전에 여기 타일들은 조금 이제 어두운 그런 색상의 타일이었는데요. 이 파티션 같은 경우는 조적 파티션으로 지금 만들어서 물때를 최대한 좀 안 탈 수 있는 그런 파티션으로 좀 구성을 다시 했고요. 1200에 600각짜리 가라라 패턴의 이런 밝은 타일을 이용해서 이 좁은 욕실을 조금이라도 더 넓어 보이고자 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를 한 사례입니다. 안쪽에는 이 파티션을 이용을 해서 약간의 수납 박스를 두고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인데 선반형 샤워기를 이용해서 별도의 코너 선반이라든가 이런 걸 두지 않아도 되게끔 설계를 해봤고요. SMC 천정의 간접 조명, 예전에도 디테일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SMC 천정 안쪽으로 들어가는 간접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같이 했습니다. 조명도 약간 스포트가 되는 이런 매립 조명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확실히 욕실이 밝아지고 고급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볼드하고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세면대가 예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 더 슬림하고 간결하면서 실용성이 좀 높게 하부 쪽에도 선반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 아직 유리 파티션은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매립 수전들 이용해서 안쪽에 선반 조성을 좀 했고요. 플랫장 같은 경우는 제작 플랫장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분할이 없게끔 장을 설치를 하고 양쪽에 맞췄죠, 정확하게. 하부 쪽에 지금 조명 라인, 그리고 상단에 공용 욕실처럼 천정의 SMC 안쪽으로 지금 간접 조명을 같이 좀 시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600개 600각짜리 타일이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타일이고, 컬러감이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정말 더 좋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방 같은 경우는 님이 사용하실 방인데요. 이 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간의 활용인 것 같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들어갈 계획이고요. 남는 이 공간에 파티션을 이용해서 책상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쪽으로 가구를 설치하고 벽 쪽으로 침대를 설치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공간이 잘 안 나오죠. 우리가 데드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티션하고 어울리는 이런 디자인을 살짝 좀 넣어주면은 콘센트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계획하고 배치를 해서 지금처럼 좀 더 활용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존에 어둡고 좁아 보이는 좀 칙칙한 공간들이 밝아 보이고 뭔가 좀 더 넓어 보이고 좀 더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당 복합 건물의 특성상 외부 샤시를 교체할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내부 쪽에 필름 리폼, 샤시 리폼을 포함해서 가구 빼고 이 현장은 평당 200만 원이 들어간 현장입니다. 물론 에어컨과 식기세척기, 빌트인 오븐렌지, 바닥에 있는 인덕션 한 3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싱크대라든가 신발장, 각 방에 있는 일반 가구들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평당 20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산재고용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산재고용보험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그런 것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 현장은 100% 산재고용보험을 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OBM에 문의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상세 견적들 뿐만 아니라 철거 기초공사부터 목공 필립, 가구, 조명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세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공사 매뉴얼도 여러분에게 미리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행복한 집을 위해 여러분들 OBM에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렌지 블럭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OBM TV